지금 옥수수를 한 자루 먹어가지고 졸리네요. 다 졸렸지. 내가 볼 때 우리 고객들도 다 졸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내 영상을 보고 한번 빵 터지라고 재밌는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많은 세금이 있는 나라예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는 나라?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같은 날은 에어컨 탁 틀어놓고 애기 목욕 싹 시켜가지고 그냥 같이 놀고 있으면 좋잖아, 집에서. 태어난 애기를 딱 보면서 엄마들이 생각하는 게 뭐야? 샤워 탁 시켜서 분 착 발라서 넣어놨는데 어머 어쩜 좋아, 이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주민세 내야 되네, 내 새끼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미 이름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제 주민이잖아. 한 나라의 국민이잖아. 그러니까 주민세가 붙는 거야. 왜 동사무소에서 가족 조사 하러 나오잖아, 가끔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럼 몇 분 사는지 다 체크해 가잖아. 주민세 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살았을 때 뭔가를 내가 자식을 보면서 주고 싶은 게 있잖아. 많이 읽었어,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벌었어. 그래서 얘한테 뭔가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 증여를 해야 되니까 증여세가 있잖아. 그러니까 또 세금이잖아. 그런 게 사실 없어야 되거든. 막 증여세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난리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서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보니까 또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또 증여세 때문에 머리 아픈 세상이야.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잘 키워가지고 죽을 때 되니까 왜 유서를 써야 되잖아. 유서 써야 되는데 상속을 누구에게 해줘야 되나? 아들 녀석한테 많이 줘야 되나? 딸한테 더 많이 줘야 되나? 이런 거 막 고민하잖아. 아들만 보면 해가지고 그랬잖아. 좋아가지고 예전에 정말 그랬다니까? 아들 낳는 기도하러 가고 뭐 제주도 가서 하루만 코 만지면 아들 낳는다고 해서 막 만지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 아들 낳으면 어디서 주고? 부엌에서 되시는 거야. 딸 낳으면 비행기 타다 비행기에서 되시는 거야. 어떤 게 되시는 게 더 나아? 비행기에서 되시는 게 더 낫지. 근데 유서를 쓰려고 보니까 또 상속세가 너무 많은 거야. 그 내가 이제 살아있을 때 이걸 다 팔아야 되나? 사회에 화 되나? 고민하잖아. 그래서 요즘 자식들은 막 부모재산 뺏어가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잖아. 그거 배기 싫으면 상속 안 해주면 돼. 증여 안 해줘도 되고. 그냥 그대로 환원하면 되잖아. 나도 늘 갖고 있는 내 재산 목록에 대해서 이게 투자를 해서 내가 여력이 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자식들이 아들이든 딸이든 내가 죽는 날까지 찾아와 봐준다니까? 왜? 그거 생각나서. 자산.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렇다고. 슬픈 현실이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같이 똥수저로 흙수저로 태어난 것보다는 부모가 비빌 언덕이 있어서 증여해주고 상속세 내가면서도 가져갈 게 있다고 하면 좋은데 사실은 젊은 애들이 부모 재산 가져가면서 상속세가 없어가지고 포기한 애들도 되게 많아. 예를 들어 몇백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몇십억의 상속세를 내야 돼. 그러면은 그게 30대, 40대, 50대가 그렇게 몇십억씩 막 현금 갖고 낼 수 있는 여력이 돼? 그래서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는 거야. 이런 상속세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 뭐 주민세, 증여세, 상속세. 태어난 새끼만 봐도 우리 나이 정도가 되면 그게 벌써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떠오르겠지. 그치?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 그 다음에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열심히 살았어. 근로도 하고 열심히 했어, 평생. 그랬더니만 회사에서 급여 나올 때 보니까 뭐가 있어? 갑근세라는 게 있어.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알래나? 직원들 급여 줄 때 보면 그런 갑근세가 있다. 그러니까 죽어라고 이랬는데 또 세금을 떼야 돼.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뭐 연봉 4천만 원대하고 7천만 원대하고 또 내는 세금 자체가 또 다르잖아. 7,200만 원이 넘으면 세금 배 이상 더 내야 돼. 4,400까지는 그냥 기본 세금만 내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몸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엄청 억울한 면이 많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피땀 흘려서 죽으라고 노동했더니 내야 되는 갑근세 이런 세금이 우리나라는 또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근데 이런 세금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증여세가 뭐야? 상속세가 뭐야? 들어보긴 했는데 그치? 이런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자산이 많고 물려받을 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근심거리나 슬픈 얘기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증여나 상속분은 또 세무사들을 통해서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뭔가면 내가 요즘에 술을 좋아하잖아. 맥주 같은 경우 수입해오잖아. 벨기에를 가면은 한 800여 가지의 맥주가 있거든. 근데 거의 우리나라의 소주 수준하고 비슷한 그런 맥주도 있어. 그 나라의 주류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 주류세가 꽤 비싼 편이야. 그러니까 소주 먹으면서도 내가 세금하고 같이 꼴딱꼴딱 넘기는 거야. 맥주 먹으면서도 꼴딱꼴딱 넘기는 거지, 세금을.
아, 술 먹으면서도 주류세를 내고 먹는구나.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또 세금이야. 주류세. 그리고 이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광고하잖아. 광고비 또 다 들어가잖아. 모든 세금들은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보면 돼. 광고비,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 연결돼 있고, 또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그날 판매된 주류 병 개수에 대해서 그만큼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술에서 많이 남기 때문에 술을 많이 팔면 좋겠지. 예를 들어 소주 같은 경우도 2,000원 미만인데 보통 보면 요새 뭐 한 5,000원 정도 하잖아. 그러니까 거의 배 이상 되니까 술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요즘에 조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또 술이 많이 줄은 것 같아. 우리 아저씨도 술을 끊었거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또 금방 끊긴 살 것 같아. 술, 담배 끊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술을 먹으면서도 주류세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얘기를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어. 교육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술을 먹는 거에도 교육세가 붙거든?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맥주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또 이 부동산업을 하다 보면 매일 세금 내다 판나지 않아. 잠깐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땅을 개발했잖아? 대지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또 특별소비세를 내야 된다? 10%? 땅이 만약에 한 필지가 100평에 3억이잖아? 그럼 특별소비세가 3천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 내다가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들어. 근데 갑자기 이 술에 교육세가 붙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술 만드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이거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 이 술에 대한 교육세가 왜 붙었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물론 복지정책을 쓰고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가난하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가끔 보면 왜 좀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 술에 붙은 교육세가 왜 붙었을까? 이게 뭘까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 안 들어? 전혀 몰랐어서. 지금 멍한 거야? 그래서 세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증여세하고 상속세만 생각나지.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건가? 아니면 자식이 넷이잖아. 그러니까 큰 놈한테는 얼만큼 주고 막내기한테는 얼마 줘야 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에 대한 세금만 생각하지 술에 교육세가 붙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오늘 공부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잠이 싹 달아나지 않아? 난 잠이 싹 달아나는데? 1,000만 원 급여 생활자다. 그러면 가져가는 돈이 80, 원? 나머지 200, 30만 원, 230, 40만 원. 거의 뭐 12%에서 한 30% 가까이 다 세금이야. 나는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라고 정말 잠 3, 4시간씩 자고 20시간씩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거 싫으면 어떻게 나라를 떠나야지.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시킬 거거든? 미국 부동산이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건 이렇게 각종 세금이 많아. 자영업자들 내가 칼국수 한 그릇 팔아서 순댓국밥 한 그릇 팔아서 세금 내야 되니까 현금으로 주면 엄청 고마워하잖아. 카드 긁으면 카드 세금 나가야지. 국가에 내는 세금 나가야지. 막 이중으로 뛰니까. 근데 사실은 요즘에 현금으로 국밥을 먹거나 칼국수를 먹는 사람들은 없어. 다 카드로 먹지. 그래서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어렵다고 하는 거지. 인건비나 재료비도 비싸고 그렇단 말이야. 선진국은 바이크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내가 주차한 만큼 주차비를 다 카드로 결제하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산화탄소나 안 좋은 가스들 이런 걸로 환경 요인이 되게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주차해놓고 걸어갈 수 있는 동선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자동차를 아무나 세워놓지 않고 정규된 데만 세워서 그 안에서 카드로 받게끔 돼 있잖아. 예전에는 노란 잠바 입으시고 주차관리 아저씨들 다 현금으로 받았잖아. 10분에 700원, 1,000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다 사라지고 법 테두리가 이제 모든 게 다 카드로.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라 이거야. 왜 사람이 700원 받으면 좀 예쁘게 말하면 깎아주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 100원 깎아주시면 안 돼요? 뭐 500원 깎아주시면 안 돼요? 저 10분 빼주시면 안 돼? 이럴 수 있잖아. 그런 거 없이 누구나 다 공정하게 됐으면 30분에 정해진 금액을 내라. 이렇게 신용카드 세상이 된 건데 이제 정확하게 너가 쓴 만큼 세금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현금 쓰면 받는 사람도 세금을 안 낼 것이고 실수로 누락할 수도 있고 일부러 누락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행정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카드 사용에 대한 장려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세금 얘기하다가 잠깐 외길로 빠졌습니다. 졸지 마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맨날 아침에 스킨로션 바르잖아. 분도 바르고 립스틱도 바르고 예쁘게. 근데 여기에 내가 깜짝 놀란 게 어머 농어촌세가 있어? 왜 우리가 보면 뭐 화장품도 어떤 독성이 없는 풀로만 만드는 화장품이 있고
알코올 같은 거 들어가지 않고 순자연으로 많이 만든다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농어촌세가 붙는 건가? 내가 이렇게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어머, 화장품에도 농어촌세가 붙는구나.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세금에 민감해지니까 그런 것들 또한 이게 눈여겨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바르는 화장품 가격이 매겨졌을 때, 이거는 왜 2만 원이지? 이거는 왜 20만 원이지? 라고 생각할 때, 보면 세금, 농어촌세가 붙어서 상품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건 아닌데, 스킨 하나에 뭐 40만 원, 뭐 50만 원, 영양크림 하나에 뭐 100만 원, 세트로 사면 몇백만 원, 명품 화장품이지. 근데 개뿔 그거 쓰나, 올리브영 가서 10,000원짜리 쓰나, 뭐 그렇게 별 차이는 잘 못 느끼겠어. 나는 촌스러워가지고 그런 거 같아. 그래서 화장품에 뜬금없이 농어촌세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런 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곡물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의 세금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거는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월급을 받고 내가 막 열심히 살고 있어. 다달이 그날만 기다려. 월급 날만. 근데 오너는 어때? 한 달이 빨리 와. 월급 줘야 되니까. 그치? 뭔가 열심히 쌓아놨는데 월급 주고 나면 통장에 맨날 통장. 되는 거야. 통장이 아니라 통장. 그치? 제로 베이스. 그럼 또 슬퍼서 주류세 내면서 술 한 잔. 그치? 이게 인생이야. 그런데 여기에 딱 보니까 내가 막 살려고 하등하등 했는데 받은 사람은 소득세 내야 되잖아. 사대보험 떼고 소득세 떼고 가끔세 떼고 하는 것처럼. 그중에서 월급 받은 사람들 소득세 떼는 거에 너무 불평불만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막 열심히 장사하려고 트럭을 샀어. 트럭을 막 사서 끌고 다녔어. 그래서 배추 사세요, 콩나물 사세요, 뭐 낙지 사세요 했어. 근데 트럭 사면 뭐 내야 돼? 좋은 차만 사서 취등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사하려고 내가 똥차를 사도 중고차를 사도 내가 취득세를 내야 돼. 온통 돌아보면 다 세금이야. 요즘에 가끔 그런 사람들 오잖아. 뭐 복숭아도 박스티기로 팔고 참외도 마찬가지고 뭐 아침에 따온 딸기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강냉이. 우리 때는 시장 가면은 막 뻥이요 해가지고 쌀 갖고 가면 튀겨줬는데 지금은 아예 다 튀겨서 가지고 와서 뭐 3,000원, 5,000원씩 받기도 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그 트럭 구매했을 때 취득세가 붙어. 우리가 취득세 하면은 부동산 살 때만 있는 줄 알잖아. 그렇지 않다고. 응?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뭐를 또 얘기해 줘야 되나? 차를 샀는데 차량 번호를 내가 달았어. 그럼 뭘 내야 돼? 아까 취득세 말고 차 등록세 내야지. 그렇지. 맨날 세금 내다 판다 맨날 이러잖아. 그것만 내? 보험 들어가지고 또 보험료 내야 되잖아. 세금만 내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 웃기기도 하고 슬픈 세금 얘기를 지금 우리가 재밌게 풀어가고 있는. 나는 아주 세금을 하도 많이 내가지고 그냥 이제 다 마음을 비운 상태야. 또 세금 내야 되는구나. 이거 저번에 내 거 아니야? 이랬더니 그건 일국이고. 맞아.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게 있어. 내가 변비가 심하거든? 여러분 다 식사하셨죠? 변비가 심한데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잖아? 그럼 화장실 많이 가는 사람은 좋을 것 같아. 여기 뭐가 붙을까? 똥 쌀 때. 그치? 어찌 알았어? 환경세. 맞아. 요즘에는 우리가 간이 화장실 같은 거 있잖아. 휴게소에 가끔 그런 간이 화장실 만들어 놓고, 골프장도 보면 그 중간에 간이 화장실 만들어져 있는 골프장이 가끔 있어. 하와이 가서 골프를 치니까 간이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더라고. 근데 거기는 환경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화장실 똥 쌀 때, 이것도 아침에 차 트럭에서 냄새 풍기면서 끌고 갈 때 가끔 있잖아. 예전에는 엄청 많았어. 못 봤지? 있어. 가끔 있어. 그리고 특히 시골에는 더 많고, 이런 거는 새벽 아마 서너 시 정도에 아마 이동을 할 거야. 주민들이나 아니면 어떤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이런 환경세를 또 우리가 똥 쌀 때마다 한 번 정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또는 골프 치러 갔을 때 간이 화장실을 보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죽을까? 죽을 때 뭐 갖고 죽어? 죽을 때 뭘 갖고 죽냐고요? 아무것도 안 갖고 죽잖아. 그냥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태어날 때 주민세를 받고 갈 때도 그냥 태우잖아. 우리가 화장터에 가서 태우잖아. 물론 화장터 가기 전에 예쁘게 잘 해서 염해서 나름대로 잘 입혀가지고 하긴 하지만 갈 때는 우리가 뭐를 해? 10원짜리 하나 가져갈 수 있어? 못 가져가잖아. 그치? 그냥 만세 부르고 가는 거야. 만세하고 하나도 못 갖고 간단 말이야. 내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만세라고 마지막에 재밌는 얘기를 어떤 이가 해줬단 얘기야.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 불인이들이나 또 우리 유튜브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 한 번 정도 웃고 갈 수 있는 세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잠깨라고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옷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옷을 안 갖고 왔다.